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제가 형편없이 위축되고 서민들의 경제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음식점 주인은 IMF 위기 때보다 더 형편없다고 울산이었고 이 장사도 내년이면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상인들은 한마디로 죽겠다고 아우성이었고 경제는 갈 곳을 잃은 느낌이었습니다. 26일에는 전북에 소재한 국립농업과학원, 전북도청, 새만금 등을 방문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30년 수건 사업인 새만금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었는데 싶었는데 첨단산업예정기구에 20년 계획의 태양광 판넬을 깔아놓으면 원래의 새만금 사업 계획은 어디로 갈지 걱정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새만금 협조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전북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대단했습니다. 27일에는 민주주의와 평화의 본향인 광주를 방문해서 5.18 묘소에 참배하고 빛곡을 산업단지에 들러 광주형 일자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을 만나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과 내년에 열릴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노사 양측의 대승적 양보를 촉구하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으로 엉망이 된 민생과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제 동결하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도 시행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말씀 바른미래당이 새겨 듣겠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바른미래당은 각 지역의 민생 경제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 추구위원회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정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금융위원장에게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인하를 지시한 데 이어서 어제 김상조 위원장에게 편의점 과밀 해소를 위한 업계의 자율협약을 공정위가 잘 뒷받침하고 그 효과를 현장의 편의점 가맹점들이 입으로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홍정학 장관에게는 자영업자들이 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자영업 성장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자영업자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자영업 성장 대책에는 골목 상권 활성화, 자영업 매출 선순환 구조 조성, 자영업자 안전망 강화 등이 담길 것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지난 22일 최종국 금융위원장에게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지시하고 이어 26일 대책이 나온 것과 같이 즉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상공인에 대한 위기의식과 단기적인 대책 지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단기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나 과밀 해소 등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경제의 회복이고 경제적인 수요의 증가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없다고 안심시켜주는 것입니다. 제가 저녁에 있는 삶을 주장했지만 요새는 저녁 9시가 넘으면 음식점 상가는 깜깜하고 한적해집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회식이 딱 끊겼다는 겁니다. 실업자의 증가로 쓸 돈이 없다는 겁니다. 저녁이 있는 삶은 일자리를 갖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발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십시오. 그래야 고용이 살아나고 소상공인이 편해집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자 해외 순방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첫 방문국인 체코에서 원전 세일즈를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국내에선 탈원전 정책을 펼치만 대외적으로는 원전 수출을 통해서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이중적인 원전 정책에 비판을 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원전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해외에 원전을 팔려고 하면 상대국에서 이를 인정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독일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탈원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원전 기술이 발전하고 안전장치도 크게 성숙한 마당에 우리가 쉽게 탈원전 정책을 펴는 것은 경솔한 정책이라는 생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과 안전 기술을 갖고 있으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 경쟁 시대에 이러한 첨단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국내에서는 안전을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우리의 원전 기술이 안전하고 우수하다며 홍보를 하는 모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자력위원회 여론조사에서도 67.9%의 국민이 원전 비중을 확대 또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현실 속에서 우리도 대만과 같이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